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특정한 날짜에 기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같은 날 같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코엑스의 같은 행사를 하는데 현재 주어진 경제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두 분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나는 열심히 이제 투자하려고 종잣돈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신문 열심히 봤더니 지금 A라는 분 아직 주식 살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요. B라는 분은 앞으로 1, 2년 내에 최고치 회복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경제 공부하고 돈 관리 잘하려고 한 게 결국 이럴 때 쓰려고 노력을 한 건데 중요할 때 보니까 이제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진짜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분이 잘못된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잘못된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본인들이 보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삶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온다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결국 어떤 재무적인 선택, 돈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재무 계획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돈을 쓸 계획. 근데 그 중에서도 매일 10,000원, 5,000원 쓰는 이런 계획 말고요. 큰 돈 쓸 계획이에요. 큰 돈 쓸 계획.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큰 돈 쓸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사는 건데 제가 한번 좀 써볼게요. 돈에 대한 계획들을 얘기하면 이런 것들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요. 결혼하는데 돈이 왜 많이 들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식 비용.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 집.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고요. 그냥 비혼주의자도 똑같아요. 비혼주의자인데 뭐가 고민이세요? 라고 하면은 또 집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돈에 대한 결정하는데 부담이 되는 항목이 집이죠.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 이런 분도 있었어요. 나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이제 좀 한번 좀 모아보고 싶다. 그분한테는 비상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돈을 모아야 될 이유이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학업, 제가 공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취업을 해야 돼서 못 가서 저 대학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저 앞으로 10년 후에는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업 준비 자금도 모을래요 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사실 제가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무계획 얘기하면 노후 자금 얘기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40대, 50대 접어들수록 당연히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거죠. 노후 자금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매월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3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노후의 간병비. 우리가 한 달 한 달 사는 거는 연금이든 뭐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 60, 70 넘어가서 결국 자녀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진 않다. 뭐 이제 이런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약간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랑은 개념이 좀 다르죠. 어느 순간에 뭐 간병비나 이런저런 목적으로 목돈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어떤 청년의 케이스인데 저는 제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부모님의 노후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청년의 시각인 거죠. 청년의 시각에서 본인의 생활비나 간병비는 아직은 우선순위는 아닌 거고요.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이 청년들한테는 앞으로 돈을 쓸 계획인 거죠. 이거 말고도 간단하게는 앞에 여행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부모님 모시고 가는 7순, 8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돈을 써나가야 되는 계획이 있는 거죠. 막상 써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빠진 게 또 있네요.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한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등. 그래서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다 보면 와, 할 거는 진짜 많은데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괄호 표시를 한번 크게 해보실까요? 여기다가 뭘 쓰시는 거냐면 기간과 금액, 기간과 금액. 나는 지금 넉넉한 돈은 없지만 5년 후에는 결혼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일단 5천만 원이라도 만들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기간과 금액을 넣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비상금이 없는데 3개월 후에 500만 원은 만들고 싶어. 여행 1년 후에 20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자동차는 한 5년 후에 3천만 원짜리. 5년 좀 먼가요? 5년 좀 멀어 보이네요. 5년 좀 머니까 3년 후에 3천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계획을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진지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계획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 적으신 분들이 다 적고 나면 이런 얘기 하세요. 아, 현타 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 돈을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써보면 아니 이거 우리한테 자괴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 작업을 시키셨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면 경험적으로는 돈을 바라보는 태도나 자세가 조금은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한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겠구나라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크게 잡아놓은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거나 늦출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나한테 이벤트가 빨리 돌아오는 것은 더 빨리 모아야 되겠구나라는 계획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진지하지 않게 초함 정도 잡아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만들어 놓은 재무 계획을 시간 순으로 다시 재배열해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3개월 후에는 비상금이 있었고, 1년 후에는 여행이 있었고, 3년 후에는 자동차가 있었고, 쭉 쓰다 보면 5년 후, 10년 후, 30년 후까지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쭉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재무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진지하게 하란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한 2, 3년 정도 되는 그곳에 줄을 쫙 긋습니다. 왜 그었을까요? 줄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관리할 때 한 2, 3년 내에 돌아올 이벤트는 가급적이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한 자산을 중심으로 가져가고, 3년이 넘어가는 긴 시간, 앞으로 나한테 돌아올 시간이 먼 미래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왜 이런 식이 썼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년 후에 여행 가고 3개월에 비상금 만들고 이런 이벤트들은 1년 후에 돌아올 이벤트들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돈을, 목표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를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게 되는 더 큰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한테 이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으로 가던가, 아니면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채권이라던가 변동성이 적은 크게 손실 보지 않는 상품들을 골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도 겪고 있고 코로나 지나면서 심각한 물가 상승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한번 갔더니 옛날에는 분명히 6, 7천 원이면 먹었던 게 지금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국밥 하나 먹으러 갔더니 6천 원 하던 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4천 원이 올랐어요. 4천 원이라는 거는 몇십 프로가 오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가가 매년 이렇게 오르진 않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몇십 프로 오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1년에 한 5%, 10% 정도씩 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돈을 먼 미래에 필요한 시점에 꺼내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돈의 값어치가 그 시점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물가는 5% 오르는데 은행 갔더니 2%짜리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3%씩 돈의 값어치가 매년 떨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짧은 기간에 들어가는 돈은 안전하게, 먼 시간에 들어가는 돈은 공격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런 거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걸 한번 보라 이거죠. 왜 그러냐? 우리 거 보면 어떨까요? 희한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단기간에 써야 될 돈 혹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유동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주식 같은 투자성 상품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먼 미래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자산이 물가 상승에 뒤처지지 않도록 키워가야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연금이라고 할까요? 연금은 1% 금리 이런 식으로 이자를 붙어서 가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거랑 실제로 하고 있는 거랑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안정적이니까 투자를 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도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또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이건 어디에 투자하는 건지 여러분 딱 보면은 보이시나요? 네, S&P 500이라고 돼 있죠. S&P 500.
자, 많은 분들이 S&P 500 정도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등부터 500등까지 주식,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뭐 그 다음에 테슬라 등등등 해서 소위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묶여서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 지수를 500분의 1로 잘라가지고 만들었더니 10년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0년 동안 상승하는 그래프의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은 여기에 작은 돈이라 투자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괜찮네요, 투자 한번 해봐야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투자하기엔 되게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구간을 잘라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힘든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도 힘들었고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이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로는 20-30%씩만 마이너스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해보면 어때요? 내가 뭔가를 샀는데 사자마자 20-30% 마이너스 딱 꼬꾸라지면 불안하니까 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이런 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3년 이상으로 투자를 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자꾸 맞추려고 해요. 투자를 맞추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자꾸 맞추고 예측하려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게 뭔지, 앞으로 뜰 것 같은 게 뭔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1년의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든 구간들이 생겨요. 손실 구간이 생기는데 한 3년 정도 텀, 한 5년 정도의 텀을 두고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을 잘라봐도 이 그래프상에서는 손실나는 구간이 없습니다. 물론 대전제는 이렇게 우상향한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올라가는 게 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바탕으로 한번 전 페이지 한번 볼까요? 3개월, 1년, 3년 이렇게 단기간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기간에 해야 될 것들, 10년에서 더 길게 보고 가야 될 장기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고 짧은 거는 안전하게, 긴 거는 투자의 느낌으로 가져간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복잡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볼까요? 단기, 중기, 장기 했을 때 단기는 예비자금 3개월짜리 있었고 1년 후 여행 갈 거, 중기에 청약저축, 집을 사는 기가 좀 먼 미래인가 봐요. 그리고 목돈 만들 계획, 먼 미래의 은퇴자금, 여유자금 이런 것들 가지고서 봤을 때 단기로는 카뱅에다 적립하고 적립식 펀드 중에서 공모주 펀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펀드에 속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먼 미래에 가져갈 청약저축은 뭐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연금저축 펀드, 투자 이거 다 투자로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보니까 총 100만 원 저축하는 것 중에서 투자가 5만 원, 55만 원, 65만 원, 70만 원 약 70% 정도를 투자를 해요. 물론 투자의 경험이 많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해서 갈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라면 기꺼이 하겠지만 아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 중에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이렇게 70%씩 투자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을 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보세요. 단기적 새마을금고에다가 77만 원, 주거래은행 10만 원, 채권형 5만 원, 적립식 펀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87만 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을 했고 5만 원 정도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무리하게 많이 해서 가져가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냥 적금이나 예금 중심으로 안전하게만 가져왔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떼내서 한번 투자라는 걸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건강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